네, 안녕하세요. 머카랩입니다. 오늘은 지표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지표가 바로 이 오토볼륨이라는 지표인데, 오토볼륨 지표가 지금까지 한 1241명 정도가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지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장 인기가 좋은 지표, 이 지표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업데이트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면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지,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일단 기본적인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했던 오토볼륨 지표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캔들을 기준으로 어떤 특정한 라인이 발생하고 그리고 캔들의 색상을 변경해주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 1시간봉 켜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평균 대비 3배 이상 거래량이 발생했고, 이런 곳에서는 평균 대비 1.5배 이상 음봉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캔들의 색상이 1.5배 음봉은 분홍 색깔, 3배 양봉은 파랑색, 그리고 3배 음봉은 시뻘건색, 그리고 1.5배 이상 양봉은 형광색으로 변경해 주는 게 여기에 이제 오토볼륨 지표의 기본 기능이고,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이 많은 캔들에서는 지지 역할을 해주는 지지선이 발생하고, 또한 차트가 위에 있다면 그 라인은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3배 이상 발생한 캔들에는 양봉일 경우에 파랑색 라인을 종가와 시가 라인을 그려주고, 그래서 이 라인이 지지 역할을 해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봉이 발생하면 이렇게 빨강색 라인이 그려집니다. 3배 이상 양봉 음봉의 라인이 그려졌다. 최근에 보면은 여기 현재 위치도 과거에 발생했던 음봉의 시가, 여기다 라인을 그려놓고 과거에 발생했던 음봉의 시가, 여긴 종가군요. 종가와 시가의 라인을 그려놓으니까 이렇게 저항이 돼서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데이트된 내용을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업데이트된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캔들을 이제 이 지표의 로직을 제가 박아놨어요. 그 로직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특정 조건에 도착하면 특정 조건에 도착한 거래량 캔들의 가운데다가도 라인을 그려줘요. 이게 뭐죠? 우리 캔들 미들 라인이죠. 그러면 이제 캔들 미들 라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볼륨 옵션에 들어가시면 요 밑에 3배 캔들 미들 라인, 1.5배 캔들 미들 라인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 오토볼륨 지표는 1.5배 캔들에는 라인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색깔만 바꿔줬죠. 이유는 그러면 라인이 너무 많아집니다. 매매할 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빼놓은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짠 하고 이렇게 1.5배 캔들 중에서도 중요 캔들이라고 판단되는 캔들에는 이렇게 캔들 미들 라인, 캔들의 정 가운데다가 라인을 그려주죠. 그리고 이 라인이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매매 인사이트를 제공해 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에 이제 1.5배 거래량 캔들이 발생했는데, 이곳이 이 오토볼륨 지표는 중요한 거래량 캔들이라고 인식을 해서 요곳에 라인을 그려줍니다. 캔들 미들라인.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숏 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죠? 이곳에서 숏을 들어갔고 여러분이 손절을 전 고점이나 이런 식으로 잡아두셨으면 여기서 큰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손절 같은 경우는 유도리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여기가 캔들 미들 라인이니까 이전에 있던 캔들 고점을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랬으면 숏을 들어가서 달달하게 수익을 챙겼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캔들 미들 라인이 발생했네요. 요것도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리면 이 캔들 미들 라인이 종가 기준으로 하방 이탈합니다. 위에 있는 캔들 미들 라인의 저항을 받고 아래쪽에 있는 캔들 미들 라인이 하방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순간, 요 순간 여기에는 얘와 얘가 저항이 되죠. 두 개의 저항이 위에 있으니까 나는 아래쪽에 있는 저항 돌파하고 위에 있는 저항까지 돌파하면 손절해야지 하고 늦어도 여기서는 숏을 들어갈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장대 음봉이 발생합니다. 장대 음봉 3배 이상 거래량 캔들 음봉이 발생했고요. 그 음봉에도 이렇게 캔들 미들 라인이 그려집니다. 여기 있는 라인이 눈에 거슬리니까 잠시 얘는 화면을 이렇게 당겨 놓고 이 라인을 잠시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발생한 캔들 미들 라인 요거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 캔들 미들 라인을 넘기지 못합니다. 캔들 미들 라인이라는 건 강한 거래량이 발생하면 그곳에 우리가 정 가운데에 라인을 그린다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중앙, 허리, 코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의 허리, 거래량의 허리, 매물대의 허리, 이런 곳이 중요한 타겟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중요한 타겟팅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강한 매도가 나왔는데 이 매도의 절반 또한 회복하지 못한다면 얘는 볼장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절반 값이 회복돼서 이 위로 올라가는지, 최소한 음봉의 고점은 터치를 하는지, 또는 터치를 했다면 내려와서 이제 캔들 미들라인 지지받고 음봉을 돌파하는지, 돌파하더라도 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험난한 길이 될 거예요. 그럼 이런 데서는 크게 배팅하면 안 되겠죠. 올라가면 저항, 뚫어도 저항, 뚫어도 저항, 뚫어도 저항. 그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단타를 치는 겁니다. 들어가서 살짝 먹고, 들어가서 살짝 먹고, 만약에 돌파했다면 들어가서 살짝 먹고, 들어가서 살짝 먹고, 상황 보고 숏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유도리 있게 하셔야 돼요. 내가 롱을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 응원해갖고 가자 올라가자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이건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하시는 매매는 대부분 들어가서 기도하는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뚫겠지, 저항이 있지만 뚫을 거야, 그래 열심히 싸우는구나, 그래 힘내보자, 잠깐 밥 먹고 왔더니 어머나, 대부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죠. 손절을 잡아놓고 이런 매매를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손절 동안 안 잡아놓기 때문에 다들 망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이제 이렇게 음봉이 장대로 발생하면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이제 추세의 힘이 위에 저항을 받고 약해지고 있구나, 약해지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많은 매도 물량이 발생했구나, 내가 지금 롱에 대한 타점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매도가 많아졌으니까 숏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전환하시면 됩니다. 롱만 보지 마십시오. 자, 어찌됐든 추세 미들라인에서 숏을 들어가서 달달한 수익을 발생했고요. 들어가자마자 기쁜 소식이네요. 어이구, 저항 잡고 손절 잡고 들어갔어요. 손익비가 우리는 중요해요. 매매할 때 승률보다 더 중요한 게 손익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번을 매매했어요. 근데 7번을 이기신 거야. 근데 3번을 졌어. 3번 질 때마다 약 마이너스 10%씩 손실을 받고 7번 이길 때마다 평균적으로 1%의 수익을 봤다고 쳐보죠. 그럼 여러분 돈을 번 겁니까? 7번 이겼으니까 7%를 벌었고요. 3번 졌으니까 10%씩 30%를 잃었어요. 돈을 잃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상황을 바꿔보죠. 10번 매매해서 3번 이기고 7번 졌어요. 근데 3번 이길 때마다 10%를 벌었고요. 7번 질 때마다 1%를 잃었어요. 그러면 돈을 벌었나요? 벌었죠. 3번 이겼으니까 30% 벌었고 7번 졌으니까 마이너스 7%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을 번 겁니다. 그러면 승률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많이 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져도 돈을 번다면 그 매매법을 여러분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매 거래하기 전에 수익률을 따져봐야 돼요. 수익과 손실의 비율, 수익의 비율이 더 크다면 그 매매는 진행을 하시고, 수익보다 손실의 비율이 더 큰 매매라면 그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이런 것을 손익비라고 부릅니다. 손익, 손실과 이익의 비율 해서 손익비. 자, 트레이딩 뷰 기본 기능 왼쪽 메뉴 보시면 위에서 5번째 클릭해 보시면 매수 포지션, 요거는 롱 잡으실 때 혹은 신규 매수하실 때, 현물 매매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고, 포지션, 요것은 숏에 대한 손익비를 측정할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는 숏을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숏에 대해서 포지션을 잡을 거니까 숏 포지션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숏을 들어가려고 계획했으니까 클릭을 해주시고, 이 라인에서 손절은 요 빨강 라인 위 요 정도 한 1.18%, 그리고 수익은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내려오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녹색 라인, 요 캔들 미들 라인. 그런데 손익비가 2.7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매매 습관이 있죠. 그게 뭐죠? 손익비가 4대 1이 넘지 않으면 그 매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익비를 4대 1로 맞출 거예요. 자, 그러면 4대 1로 맞추기 위해서 가까운 또 아래쪽에 캔들 미들라인이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겁니다. 내가 숏을 들어갈 거고 익절을 아래쪽에 있는 이 캔들 미들라인에서 하려고 했더니 손익비가 4가 안 넘어.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캔들 미들라인을 활용을 해봤더니 손익비, 요 이제 숏 포지션 측정 도구에서 5.12라고
손익비를 표시해 주죠. 이게 손익비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1.18%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반대로 6.05%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 두 개의 비율을 따졌을 때 수익 비율이 5.12배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매매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를 들어서 5번 매매를 해요. 똑같은 비율의 매매를 5번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4번을 쳐. 그러면 1.18%씩 4번을 지니까 한 4.72%의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최종 손실 72%. 근데 한 번을 이겼어. 6.05%의 수익을 결론적으로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지만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었죠. 그래서 손익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써서요. 이렇게 여러분이 손익비를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배율을 얼마를 써야 되는지, 선물 매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배율을 얼마까지 써도 상관이 없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지금 매매 거래 이미 뭐 지나간 차트긴 하지만 여기서 전략을 짰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손익비가 5.1이고 손실이 발생한다면 마이너스 한 1.18%짜리 이제 매매가 됩니다. 수익은 6%짜리 매매가 되죠.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배율을 5배를 쓴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리고 여기서 5를 곱하면 되니까 만약에 이 매매를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면 나는 한 5.95%의 손실을 입게 될 거고 수익을 보게 되면 30% 정도의 수익을 내게 될 거야. 야, 그러면 나는 이 매매를 해서 내가 손실을 한 6%?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수익이 크니까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볼까? 한 5배는 괜찮겠네. 요런 이제 결론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야, 그럼 배율 한 50배 땡겨볼까? 50배 땡기면 여러분 큰일 나는 매매죠. 이거는 손실을 보면 여러분 CD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절반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50배 매매는 할 수 없는 매매입니다. 이 손익비로는. 이해되셨죠? 다음 50배로 하시면 300%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수익 너무 높은데? 갈까? 이거 여러분 도박하시는 거죠.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손익비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시드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손실이 너무 크다면 그 매매는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매매는 10% 미만의 손실, 한 진짜 맥시멈 한 8배? 배율 8배 정도로 해서 수익 많이 남은 42% 정도 챙기는 그런 매매가 적당해 보입니다. 제 기준에선 손실 10%도 커요. 저는 이제 손실은 거의 대부분 5% 미만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매매를 4배 정도 혹은 5배 정도로 배율을 써갖고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손익비 매매는. 자,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캔들 미들라인을 통해서도 좋은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이제 잘 먹었어요. 내려와 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캔들 미들라인을 통해서 숏 타겟을 잡고 아래쪽에 기존에 존재했던 캔들 미들라인 이용해서 익절도 잘 해냈습니다. 자, 요 라인만 제가 따로 하나 그려볼게요. 다른 라인들은 너무 라인이 많으면 보기 불편하니까 요거만 따로 이렇게 그려놓고 다른 라인들은 이렇게 화면을 당겨서 안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지표가 현재 보이는 요 캔들들을 기준으로만 라인을 잡아줍니다. 물론 옵션을 통해서 과거 캔들도 라인들을 볼 수 있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생략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서 이제 익절을 했어요. 익절을 하고 나니까 정말 시원하게 잘 먹었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가 숏을 들어가고 여기서 숏을 들어가고 한 12시간 반나절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아까 4배 아니 5배로 들어갔죠. 그래서 30%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신 아주 좋은 매매를 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다리니까 시간이 지나서 또 기다리니까 또다시 1.5배 음봉이 발생하고 여기에 캔들 미들라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도 1.5배 양봉이 나오고 또 캔들 미들라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여기서 캔들 미들라인 계속 나오네요.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아직 안 배웠지만 제가 이 강의에 설명을 드릴 건 아니지만 캔들 미들라인 뿐만 아니라 볼륨 브레이크 라인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곳이 집중적으로 거래량적인 어떤 특이점이 발생하는 곳이구나. 아, 나 이제부터 여기서 한번 매매를 준비해 볼까? 라고 하시면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라인이 나오면 라인 발생하자마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라인으로 회귀했을 때 요럴 때 쓰시는 겁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바로 반등 나오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좀 지나서 올라가서 이런 저항, 거래량 저항선, 저항받고 내려왔을 때 내가 여기서 한번 타겟팅을 잡아야겠다. 그리고 손절 잡고 이번에도 한번 매매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우린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여기서 숏으로 30% 수익을 냈고요. 이제는 롱에 대한 관점을 잡을 겁니다. 매수 포지션 들어가서 나는 이 라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라인이 있지만 대충 그냥 아래쪽 적당한 가장 두꺼워 보이는 라인이 하나, 여기 캔들 미들 라인이니까 아까 우리가 그려놨던 그 라인 그대로 쓸게요. 우리가 작도했던 그 라인을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보죠. 손절은 왼쪽에 있는 요 캔들, 여기 꼬리가 길잖아요. 제가 긴 꼬리 캔들이 아래쪽에 있으면 이 캔들 긴 꼬리를 가지고도 매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꼬리의 절반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꼬리의 절반 위치를 대충 눈대중으로 절반보다 살짝 밑에다가 손절을 잡는다거나, 혹은 꼬리 밑에다가 잡는 것도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이제 긴 꼬리의 절반값 요 밑에 대충 이렇게 손실을 잡아 놓을게요. 손실이 1% 내외고, 그 다음에 익절은 여기 진짜 거대한 캔들이 있으니까 요 거대한 캔들의 미들라인까지만 한번 당겨 볼게요. 거대한 매도 압력을 뚫지 못하고 중간까지만 간다면 난 그냥 여기서 익절해 버리겠다. 이 매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손익비는 4.3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따져보죠. 5배를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배율. 그럼 20%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실은 5%네요. 그러면 30% 이미 먹었고, 내가 여기서도 승리한다면 난 20%가 또 추가돼.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으로 시작했어요. 그 100만원은 이미 130만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기면 20% 수익이 날 테니까 복리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0.2를 곱하면 되니까 26만원의 수익이 또 발생하겠네요. 그러면 두 번 매매해서 난 시드가 벌써 156만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손익비 매매는 쭉 해두시면 당장에 늘어나는 돈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한 달만 지나도요, 여러분 시드 엄청 불어 있을 겁니다. 항상 손익비 좋은 자리를 찾고, 그런 자리를 찾는 걸 도와주는 게 우리 오토 볼륨 지표가 있다. 딱히 내가 어떤 분석을 하거나 라인을 찾거나 지지를 찾거나 이런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에게 강력한 거래량 기준의 매매 아이디어, 매매 기준들을 자동으로 잡아준다.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익절 라인보다는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만은 이런 거 아쉬워할 필요도 없죠. 여기까지 갔으면 잘 간 겁니다. 이곳에는 라인이 하나, 둘, 셋.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라인이 많은 곳이 가장 강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오는 게 또 당연하죠. 라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매물대 또한 있기 때문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매물대 추세 미들라인을 그려보면 또 여기와 같은 위치에 라인이 그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롭게 업데이트된 오토볼륨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제가 지금 1시간 봉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타임프레임에 맞게, 예를 들어 나는 1시간 봉 매매 안 할 거고 그냥 월봉 또는 주봉으로 좀 긴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하셔도 이 지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나는 뭐 15분봉 이런 거 혹은 5분봉, 3분봉 스캘핑 칠 거야 라고 하셔도 이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분봉도 한번 그럼 보여드릴게요. 스캘핑을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3분봉으로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매매 아이디어를 잡아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요 캔들 미들라인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위에 있는 캔들 미들라인에 저항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쪽으로 회귀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이곳 위로 돌파해서 올라온다면 한번 매매를 해볼까? 손익비를 종가 기준으로 위에 올라온다면 손익비를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손절을 이렇게 잡으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매물대가 이제 지지 역할을 해줄 텐데 이렇게 애매해지네요. 그러면 이제 익절 구간이 너무 짧아. 이런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손익비를 좀 좋게 들고 가기 위해서 손절을 현재 요 위치에 꼬리 저점 밑에다가 잡을게요. 저점이 깨지면 난 손절이 나가게끔. 그리고 익절은 위에 엄청나게 많은 라인들이 있으니까 3분봉 기준으로 한 요쯤 잡아보죠. 그래서 손익비가 4가 되네요. 이 매매는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스캘핑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 승률은 스캘핑보다는 1시간봉보다는 4시간봉보다는 1봉보다는 주봉, 이런 식으로 타임프레임이 높아지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왜냐면 타임 프레임이 커지면 발생하는 거래량도 훨씬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토 볼륨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요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매매 전략 잘 세우셔서 좋은 매매들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 지려고 했더니 제가 일봉을 켰더니 또 일봉에도 이렇게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 어저께, 그저께 저점이 그려진 위치 또한 이 지표가 잡아주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캔들 미들라인,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캔들 미들라인, 허리, 이곳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자, 그럼 우리는 이게 깨지면은 이제 역으로 여기를 활용해서 숏을 칠 수 있겠죠. 이 위에 손절을 잡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